퇴근길의 골목은 늘 그랬듯 어둑하고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주섬주섬 박스를 정리하는 할머니가 보였죠. 늘 이 시간에 마주치는 분이라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박스가 갑자기 무너지며 할머니가 휘청였어요. 저도 모르게 뛰어가 허리를 부축하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팔을 붙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빛바랜 눈동자가 제 얼굴을 더듬듯 바라보더니 문득 떨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너 맞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말끝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닐 거야. 내가 괜한 소리를 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갑자기 마주한 듯 흔들리고 있었죠. 할머니의 손이 제 손등을 스치며 아주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착하긴 여전하네. 너 어릴 때도 남 도와주길 잘했지.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제 왼쪽 손목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많이 아팠잖아, 그날. 손목의 작은 흉터를 정확히 짚어 말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상처였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뒷걸음질 치듯 한 걸음을 물러섰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모르겠니?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숙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잊어버린 과거가 천천히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할머니가 아주 미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때려다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박스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왜 나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 어째서 내 이름을 알고 내 흉터까지 기억하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국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뒤집히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탓에 눈이 퀭한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재생됐죠. 지훈아, 너 맞지? 그 한마디가 뼛속을 찌르듯 남아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마음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기억이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 글자들이 흐려지고 할머니 얼굴만 선명하게 떠올랐죠. 점심시간 동료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어릴 적 별명 가족 말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동료는 이상하다는 듯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퇴근길, 결국 어제 골목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는 여전히 어둑했고 바람만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근처 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여기 지나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걷던 자리 주변을 둘러보다가 낡은 천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해진 손잡이와 오래된 얼룩이 가득한 작은 가방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몇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낯설어야 할 얼굴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유난히 왼쪽 눈가의 점까지 제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 어디에 있니? 숨이 훅 막혔습니다. 분명 오늘 처음 본 할머니일 텐데 왜 제 사진을 갖고 있는 걸까요? 지운 줄 알았던 기억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사진 속 배경, 그리고 할머니의 눈빛. 모든 게 어딘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알고 있는 거지? 할머니를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했습니다. 불안과 끌림이 같은 방향으로 저를 잡아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에서 사진을 놓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들려고 애썼다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할머니와의 인연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가방을 열어보다가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 가려져 있던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종이는 눅눅하게 발해 있었고 글씨도 대부분 번져 있었죠. 하지만 주소 한 곳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그 주소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퇴근 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있는 낯선 골목이었습니다. 건물은 칠이 벗겨지고 계단 난간도 사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쯤 지어진 오래된 집 같았습니다. 현관 앞 우편함들을 살펴보던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우편함 하나에 제 성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노인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노인은 제가 가방을 들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걸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찾는 건가?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며칠 전까지 여기 살다가 갑자기 나갔어. 노인의 말에 가슴이 콱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노인은 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참 닮았네. 너무 닮았어. 누구랑 닮았다는 건지 묻기도 전에 노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이 맨날 그러더라고. 잃어버린 가족을 꼭 찾겠다고. 노인의 목소리가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노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본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아이야. 순간 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할머니일 텐데 왜 내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나와 같은 성의 누군가와 함께 살았던 걸까? 노인은 조심스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서워할 건 없어. 그냥 진실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지.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가까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서류를 다시 접으며 천천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천천히 내 이름을 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 속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마음을 깊게 잡아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사진 속 배경이 계속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익숙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어딘가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남았죠.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놀이기구 사진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화면 한쪽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그네와 똑같은 형태를 가진 오래된 공원이 발견된 겁니다. 심장이 천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자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어릴 적 아주 짧은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꼭 잡고 이끄는 느낌. 그 기억이 사실인지 상상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곧바로 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오래되어 조용했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그네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갑자기 어지러질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벤치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 아래에 빛나는 금속 조각이 보여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가 먼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손에 쥐자 차갑고 묵직한 쇳덩이의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열쇠에는 희미하지만 H라고 적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연상시키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공원에 내가 진짜 온 적이 있는 걸까요? 어릴 적 누군가의 손을 잡고 뛰던 장면이 짧게 스쳤습니다. 기억의 파편 같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때 공원 관리인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울고 계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여길 다녀갔다고요? 왜 공원에 와서 울고 있었던 걸까요? 열쇠를 손에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나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지우는 책상 위에 올려둔 작은 열쇠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손바닥보다도 작고 낡은 열쇠인데 오늘 하루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체 뭘 여는 열쇠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방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 맞춰봤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마지막 서랍까지 시도한 뒤 그는 문득 옷장 위에 방치돼 있던 오래된 여행 가방을 떠올렸다. 평소라면 절대 손도 대지 않았을 물건이었다. 아버지가 늘 저건 건들지 말아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가방. 이유도 묻지 못할 만큼 분위기가 싸늘했었다. 가방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앞에 두는 순간 낡은 잠금 장치가 눈에 들어왔다. 크기와 모양이 열쇠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설마. 지우는 침을 삼키며 열쇠를 끼워 넣었다. 딱! 작고 선명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잠금이 풀렸다. 가방을 여는 순간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무언가 묵직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 안에는 낡은 아기 옷, 오래된 딸랑이, 그리고 갈색 봉투 하나가 조심스레 들어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서류상의 생년월일은 지훈의 것과 정확히 같았다. 하지만 이름란만 달랐다. 김서현? 지훈은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이 평생 사용해온 이름이 아니었다. 뭐야 이게?
지우는 또 다른 줄을 봤다. 출생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종합병원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은 산부인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끝줄. 다 쓸려나간 글씨들 사이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호자 할머니. 숨이 멎었다. 폐지 줍던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날 등골을 타고 지나갔던 묘한 기시감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지우는 봉투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와 머릿속이 아수라장이 됐다. 왜 내 출생 서류가 여기 있는가? 왜 이름이 다른가? 왜 보호자 이름에 할머니가 적혀 있는가? 그리고 왜 부모님은 이걸 숨겨왔는가? 가슴이 답답해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지우는 흔들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대체 뭐예요? 지우는 결국 결심한 듯 부모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터치한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지금 전화하면 모든 게 뒤바뀔지도 몰랐다. 지우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에는 봉투 속 서류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김서현, 보호자 할머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누구지?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지훈의 인생은 그 순간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빗물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냄새조차 느끼지 못했다. 책상 앞에 앉아 아기 옷과 출생 서류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김서현. 그게 내 이름이라고? 입술이 떨렸다. 낡은 아기 옷을 손끝으로 잡아보는 순간 묘한 울컥임이 가슴을 찔렀다. 자신에게 이런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잠시 뒤 지우는 휴대폰을 쥐고 출생지로 적힌 병원 이름을 검색했다. 작은 산부인과였지만 이미 폐업한 상태. 왜 폐업한 거지? 관련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 지훈의 시선이 한 문장에 꽂혔다. 총 3건의 신생아 분실 사고와 불법 입양 의혹으로 폐업.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신생아 분실? 설마 내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찝찝함, 그 기시감은 분명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폐지를 줍던 그 할머니. 그날의 시선. 말없이 바라보던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듯 했던 표정. 찾아가야 돼. 하지만 문제는 연락처였다. 할머니는 휴대폰도 없었고 주소도 남기지 않았다. 딱 하나 떠오르는 곳은 그녀가 늘 지나던 골목뿐이었다. 지우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골목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 4시,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지훈이 골목을 돌아다니는 도중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한 노인이 그를 불렀다. 젊은이, 누구 찾나? 지훈이 급히 묻자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 할머니 말이지. 어제 밤에 쓰러져서 구급차 왔었어. 뭐라고요? 쓰러졌다고요?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오래 앓으신 분이야. 보호자도 없었지. 구급차가 데리고 갔어. 어디로요? 노인이 손가락으로 큰 길 방향을 가리켰다. 근처 응급실 있는 데로 갔겠지. 여기선 다 거기로 가. 지우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달리기 시작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운동화가 미끄러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훈의 셔츠는 젖은 채였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접수창구로 달려갔다. 할머니, 여기 혹시 계시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뒤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보호자 없어서 응급실에 계세요. 지금은 처치 중입니다. 지훈은 숨을 한 번에 들이켰다. 제가 찾아가도 되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응급실 커튼 구역으로 조심스레 걸어갔다.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장면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다. 혹시라도 늦은 건 아닐까? 혹시 할머니가, 혹시 내가 생각한 그 진실이. 지훈은 마지막 커튼 앞에 섰다. 손이 심하게 떨려 커튼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할머니. 그가 낮게 중얼거린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낯익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서연아. 뒤에서 들린 그 한마디는 지훈의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응급실 의자 한편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양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발이 섞인 중년의 얼굴. 낯설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지훈을 알고 있었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가슴이 이유 없이 조여들었다. 저기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 지훈의 질문에 여자는 울먹이며 입술을 떨었다. 아들. 내 아들. 서연아. 그 말이 응급실 공기에서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숨이 턱 막혀 눈을 깜빡였다. 무슨 소리세요? 전 지훈인데요. 여자가 다가오려는 순간 커튼 뒤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즉시 고개를 돌렸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밀어 올렸다. 할머니. 할머니는 산소줄을 꽂은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말라버린 손끝이 지훈 쪽으로 천천히 뻗어왔다. 지훈은 급히 다가갔다. 할머니의 손이 그의 손등을 간신히 잡았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겨우 붙잡은 것처럼. 서연아.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름.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이 커튼 밖의 여자를 가리켰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닿았다. 알고 있다. 서로를 알고 있다. 이상한 기운이 지훈의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지훈의 목이 마르게 말라붙었다. 두 분이 어떻게 아시는? 말이 끝나자마자 커튼 밖의 여자가 갑자기 오열했다. 그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부짖었다. 그 아이. 제발 내 아들 돌려주세요. 순간 응급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손등 위에 할머니 손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힘을 잃고 내려앉았다. 지훈의 심장은 마치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여자의 오열은 응급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할머니의 약해진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지훈은 여자를 향해 몸을 돌리며 낮게 말했다. 무슨 근거로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겁니까? 여자는 울음을 멈추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거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낡고 해진 천, 가느다란 푸른 실로 손바느질 된 이름 하나. 서연. 지훈의 호흡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다. 이건 증거가 아니잖아요.
지우는 커튼 안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전 누구예요? 할머니의 눈이 간신히 떠졌다. 말라버린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겨우 들릴 만큼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안해. 지키고 싶었어.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조여오는 칼날 같았다. 지킨다고요? 뭘? 누구로부터? 지훈의 말이 흔들리던 그때 여자가 서둘러 서류 몇 장을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다. 23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찾지 않은 적이 없어. 실종 신고도, DNA 제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했어. 서류는 오래된 잉크 냄새와 함께 지훈의 손 위로 와락 떨어졌다. 지훈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1990년 신생아 실종 사건 기록. 보호자 김민정.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게 적힌 또 하나의 이름. 김서현 남. 지훈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그러면 제 부모님은?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여자의 시선이 흔들렸다. 입술이 굳어지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분들은 너를 데려간 분들일 수도 있어.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데려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말도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날 평생 키워줬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무서웠어. 병원에서 불법 입양 조직이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여자의 말이 끝나지 못한 채 지훈의 귓가에서 잦아들었다. 그 순간 의료진이 커튼을 들추고 들어왔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서명이 필요합니다. 지훈은 멍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봤다. 서명란은 텅 비어 있었고 손끝은 떨려 글씨를 잡아낼 수조차 없었다. 보호자 김서현. 어디선가 또렷하게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지훈은 펜을 쥐었다. 하지만 종이에 닿기 직전 응급실 복도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지훈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다. 지훈의 현재 부모였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지훈아, 지훈아.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지훈은 한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익숙한 얼굴인데 오늘만큼은 너무 낯설었다. 지훈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마치 두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순간 중년 여자가 두 사람을 향해 매섭게 외쳤다. 당신들이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이에요? 응급실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지훈의 부모는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 황급히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왜 이런 말을 듣는 거냐? 지훈은 말없이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꺼내 들었다. 출생 기록, 다른 이름, 낡은 날짜들, 그리고 보호자 할머니.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다. 중년 여자는 서류철을 부모 앞에 내밀었다. 23년 전 내 아들이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그 아이 이름은 김서현. 지훈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다. 그 이름, 오늘 처음 들은 이름인데 왜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걸까? 지훈은 부모를 향해 처음으로 너무도 두려운 질문을 했다. 당신들 친아들 맞아요? 그 질문이 떨어지자 어머니의 눈물이 한순간 터져 나왔다. 지훈아,
미안해. 우린 널 데려온 게 맞아. 지우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못했다. 중년 여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내 아들. 맞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훔친 게 아니에요. 그날은, 정말 그날은, 어머니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응급실 커튼이 열리며 의료진이 급히 소리쳤기 때문이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커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세 사람은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지훈, 중년 여성, 그리고 지훈의 부모. 할머니가 있는 커튼 안으로 한꺼번에 달려 들어갔다. 커튼 안으로 뛰어든 순간 삐하는 경고음이 귀를 찢었다. 할머니의 심전도 파형이 급격히 가라앉고 있었다. 의료진이 다급히 외쳤다. 혈압 떨어집니다. 준비하세요. 지우는 그대로 무너질 듯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아니 서연이에요. 저 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은 이미 감기는 듯 떨리고 있었다. 중년 여성도 달려오려 했지만 의료진이 팔을 벌려 막았다. 지금은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공기가 찢어질 듯 응급실은 소란과 울음으로 가득 찼다. 그때였다. 할머니의 손끝이 아주 약하게 지훈의 손등을 움켜쥐었다. 지훈은 숨을 삼키며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할머니의 입술이 부서지는 숨결로 움직였다. 너 잘못하냐? 지훈의 심장이 멈췄다. 할머니는 다시 흐트러지는 숨 사이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데려온 거야. 순간 응급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훈의 부모는 굳어섰고 중년 여성은 충격으로 입을 가렸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흐릿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그 사람들 너 지키려 했어. 마지막 말이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이 지훈의 손 위에서 천천히 힘을 잃었다. 할머니, 제발. 지훈이 절규하는 동안 의료진이 외쳤다. 심정지, CPR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이 시작되고 산소 마스크가 들어갔다. 지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다. 제발 다시. 그러나 몇 분 뒤 의료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번 고개를 젓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가 흘렀다.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훈의 손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듯한 할머니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울음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아니 서연아. 지훈은 굳은 몸으로 천천히 뒤돌았다. 아버지는 눈을 붉힌 채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제 말해야 한다. 응급실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응급실 불빛은 차갑고 희미했다. 할머니가 떠난 자리만 남아 온 공간이 텅 빈 듯 적막했다. 지우는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다. 지훈아, 아니 서연아. 그 말에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마치 오래 묵혀둔 돌덩이를 꺼내야 하는 사람처럼 그날 이야기부터 하겠다. 어머니도 울먹이며 옆에 섰다. 중년 여성은 팔을 감싼 채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낮게 말을 이었다. 그날 내 할머니를 처음 본 건 산부인과 앞이었어. 지훈의 시선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을 더듬듯 떨렸다. 그때 너를 안고 계셨지. 근데 피투성이었어. 모두의 숨이 멎었다. 할머니가 울부짖으면서 말했어.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시오. 이 아이 죽어요. 지우는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 장면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말을 이어받았다. 너는 몸 곳곳에 큰 타박상도 있었어. 호흡도 약했고 정말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 중년 여성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럴 리가. 엄마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다고. 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우린 신고하려고 했어.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서 경찰 부르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그런데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갑자기 몰려왔어. 중년 여성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사람들 불법 입양 조직 맞나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머니를 붙잡고 너도 뺏어가려 했지. 말을 잇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소리쳤어. 지훈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듯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이 아이 내 손자 아니오.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시오. 중년 여성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엄마가 그 말을?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너를 우리 품에 안겨줬어. 정말 살려달라고. 지훈의 눈가가 일그러졌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우리는 너를 데려온 게 아니야. 도망친 거야. 그날의 공포가 깃든 목소리였다. 너와 내 할머니를 둘 다 지키려고 그렇게 도망친 거야. 지훈의 입술이 흔들렸다. 그럼 저는 훔쳐진 게 아니라 지켜진 거예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죄책감과 안도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널 훔친 적 없어. 우린 너를 살린 거다. 중년 여성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울었다. 엄마가 그런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데 난 몰랐어. 나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가 눌러쥐었던 자리에 따뜻함을 떠올렸다. 나를 지키려 했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천천히 울렸다. 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한 공간에 서 있었다. 눈물, 죄책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엉켜 응급실 공기를 짓눌렀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결심을 한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마지막을 말해야 한다. 공기가 다시 한번 살얼음처럼 얼어붙었다. 할머니가 목숨 걸고 숨긴 진짜 그날의 이야기가 지금 막 열리려 하고 있었다. 응급실 문 앞은 아직도 슬픔이 가라앉지 않은 공기로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지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중년 여성이 그를 조용히 둘러싸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우리가 본 건 지옥이었어.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동자는 23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어둠을 머금고 있었다. 그 산부인과 아내는 불법 입양을 하는 브로커들이 있었어. 중년 여성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는 숨을 내쉰 뒤 말을 이었다. 내 할머니는 내 엄마가 아이를 낳은 직후 아이를 빼앗기려는 걸 봤어. 그리고 너를 데리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지. 지훈의 심장이 천천히 쥐어짜였다. 그놈들이 뒤쫓아왔고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너를 지키느라 다쳤어.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듯 말했다. 우리가 그 골목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너를 안고 쓰러져 있었어. 지훈의 시야가 흔들렸다. 아버지가 그날을 그대로 떠올리듯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너를 안겨주며 말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게 갈라졌다. 이 아이, 제 손자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중년 여성의 무릎이 바닥에 닿을 만큼 휘청였다. 엄마가 그런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다. 우린 너를 훔친 게 아니야. 너를 지킨 거야. 그 지옥에서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아려왔다. 그리고 산부인과 사건은 신고도 못하고 그 조직이 할머니를 계속 감시했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우린 널 숨겼어. 이름도 기록도 전부 조용히. 중년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눈물을 훔쳤다. 엄마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나까지 다칠까봐. 그게 무서웠겠죠. 지우는 그동안 마음속에 뒤엉켜 있던 수많은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두 가족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용서와 죄책감, 감사와 슬픔이 한 공간에 고요히 섞여 흘렀다. 그리고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누굴 원망해야 할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지훈의 눈가가 젖었다. 다만 저를 지키려고 모두가 싸워왔다는 건 알겠어요. 중년 여성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할머니의 빈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할머니의 손길, 마지막 목소리, 숨을 이어주던 그 따뜻함이 다시금 가슴속에 번져왔다. 지우는 할머니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작은 손바느질 천, 희미한 실밥들, 오래된 체온. 할머니, 이제 제가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작게 중얼거린 뒤 지우는 병원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두 가족이 조용히 뒤를 따라 걸었다. 누구도 소리내 울지 않았지만 모두의 발걸음은 눈물처럼 무거웠다. 빛바랜 새벽 공기가 로비 밖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 그 말과 함께 지훈의 새로운 삶이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